우리 정프로님은 연기자로 데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요. 아유. 폭풍 연기자 오스카상 받으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광고를 저렇게 재미나게 찍을지. 그러니까요. 제가 담고 싶어요. 연기를요? 예, 연기를. 한번 그러면 해보실래요? 예, 넘어갑니다. 예.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내년도 시장 전망과 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업종별 전략까지 담아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있다는 거 우리 정프로님의 폭풍 연기를 통해서 확인하셨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이나 그리고 이 영상 하단에 있는 URL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가끔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자꾸 뭐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안경 쓰지 말고 렌즈 껴라. 근데 저는 나이 들어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 나이 드신 분한테 나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만하시고요. 네, 예, 자 그럼 바로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밥. 아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먹는 거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가요? 아, 최고. 자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고 뭐요? 전 참치로. 그럼 나중에 예. 코로나 좀 끝나가면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 주시는 자료를 제가 미리 보고 네. 요거 하나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네. 연말 시장부터 내년도 시장까지 좀 이렇게 쫙 길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 준비하시겠네요. 전달해 드려야겠네요. 네. 먼저 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뭐 일단은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번까지 하면 오늘까지 하면 네 번째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린 것 같고 벌써 이제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델타 이후에 지배종이 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는 이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장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본다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거니까 팩트로 나타난 거고 이제 이 가능성이 현실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지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능성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진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그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투심은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일단 높은 전파력. 뭐 이미 영국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속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높은 전파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보건당국이라든지 정부 당국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이거죠. 이렇게 너무 많은 환자들이 나와 버리면 의료 시스템 마비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때 치료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치료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경제가 위축되는 봉쇄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실제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의 특징이 좀 경미한 증상이다라고 하니 보통 예전에 저희 작년에 저희 코로나 대구에서 한번 처음 확진자분 나왔을 때 크게 나왔어요. 그분 한 3개월 동안 집중 치료 네, 네. 받으셨고 네.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뭐 입원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또 이제 치명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치명률 자체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더라라고 하는 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코로나 발생 현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지난 여름 때 있었던 수준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사망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치사율을 그러니까 치명률이라고 하는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걸로 보면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다른 질환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인 건 맞는데 지금 코로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많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 와 있지 않나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주 초반 이후에 좀 나온 데이터들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간밤에
남아공이라든지 스코틀랜드에서 했던 연구에 의하면 연구 결과가 좀 발표가 된 거 있는데 이게 위중증이나 또 그래서 입원 환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또 결과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이 좀 다시 한번 주반으로 와서 좀 살아나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오미크론이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11월 24일에 남아공에서 발표가 됐고 26일 날 WHO에서 바로 의료종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이 주요 지배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 4개 국가를 좀 가져왔는데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는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구나. 두 번째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치명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자 수는 그렇게 같이 동반해서 늘어나지 네. 않고 있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남아공에서 가장 먼저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꺾였어요 지금. 남아공이 꺾였습니다. 다행입니다. 급격히 또 꺾였어요. 급격히 꺾였습니다. 저희 일본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네, 일본이 왜 그렇게 된지 누구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 남아공 케이스를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급격히 꺾였는데 이게 쭉 이어진다라고 네. 하면 시장이 빠르게 시장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냉기가 온기로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였던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파도가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꺾인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꺾여서 정말 걸릴 사람은 다 이제 걸리고 다시 한번 왜요? 아니요, 걸릴 사람 다 걸렸다 예. 그래서 걸릴 사람은 다 걸리고 네. 이제 좀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가운데 저는 다음 장의 이 제목을 보고 네. 미소가 띄어지네요. 아, 산타렐리아 그런가요?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저희가 벌써? 네. 지금 오늘도 S&P로 기준으로 보면 3대 지수 다 올랐고 네, 네. S&P 500도 1%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12월 누적으로만 보면 네.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12월 시장이. 그쵸. 오. 그래서 저희가 잠시만요. 네. 너무 시장 변동성이 워낙 지난해 이후부터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쵸. 이런 그러니까 2% 이상 또는 미만의 이런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되게 좀 미미해져 있지 않을까, 그쵸. 너무 둔감해져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네. 시장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맞아요. 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주 초반과는 좀 다른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저는 여전히 산타렐리가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거 잠깐 질문 좀 하나 드리면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발표가 됐죠? 네. 지난밤에도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3개월 연속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향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네.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부분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들어서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저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 크리스마스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수급적인 공백이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슈에도 좀 시장이 과민 반응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대응을 하실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 매수를 절대 잡기가 어렵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점을 가늠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내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자산 배분을 충분히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을 늘리라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주식을 늘리라는 건가요? 둘 다 달러 달러 자산. 자산이니까 네. 네.
달러 캐시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미국 그동안에 주식을? 좀 봤는데 눈여겨봤는데 너무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네. 못 들어갔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1200달러 갔다가 지금 900달러대에서 또 이번에 또 반등이 나오는 네. 있는 과정인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그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차원에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워낙 좋은 장세가 좀 연출이 되다 보니 저는 일단 내년에는 뭐 지수 장세라고 보기보다는 뭐 일단은 좀 더 개별 테마라든지 산업 또는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매크로한 것보다는 좀 더 마이크로한 부분들을 좀 들여다 봐야 되는 시점이 좀 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업종과 생각하고 종목을 있습니다. 잘 골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올해 12월 달 들어 좀 큰 특징이 뭐냐면 꼴찌들의 반란이다. 네, 뭐 제가 이번 달 들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솔직히 올해 가장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쪽이 지금 12월 들어서 거의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으로 보더라도 뭐 그렇게 높은 상승률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12월 달 들어서 상승한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상승률이 아닌데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테슬라라든지 GM 포드 이런 쪽이 속해 있는 경기 소비재 쪽이 이번 달에 좀 부진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제가 이제 물량은 주식시장에서는 오버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락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반등이 나온 부분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경기 소비재 쪽이라든지 IT, 에너지 쪽이 12월 달에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아실 만한 기업으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쪽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시장 내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특히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을 만한 또는 있는 그런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워낙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쪽도 잘 알려져 있죠. 이제 지난 간밤에 저희가 경구용 치료제가 FDA로부터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향후에도 좀 더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유틸리티는 뭐 전기나 에너지 쪽이니까 워낙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는 두 개의 큰 이제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사회복지 법안 패키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12월 들어서 좀 부진했던 부분들은 보시다시피 이제 경기 소비재 쪽에서 테슬라, 뭐 SE 이런 기업들이 좀 부진했고, 에너지나 IT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는 지금 오미크론이 발생하다 보니까 야 이거 수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좀 급락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바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IT 같은 경우에도 좀 비교적 낙폭이 좀 크긴 했었죠. 네, 크긴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올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 120% 넘게 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IT 쪽을 또 워낙 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12월 이런 장세를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업종별로 좀 엇갈린 움직임 보였던 12월이었는데 또 전체 시장을 지금 바로 차트가 나오는데 네. 요 100일 이동 평균선이 의미가 어떤 부분에서 있는 건가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많이 보긴 하지만은 이제 일단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또 하나는 기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S&P 500 지수가 보면은 이제 50일이나 100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는 지표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이런 50일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좀 하회하는, 주가 자체가 하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100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팬데믹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이 10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높은 지지력, 신뢰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최근에도 조정이 나오면서도 그 50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네. 100일선까지는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렇다고 해서 이 지수 현재 종가와 이 100일 이동 평균선 간의 갭이 크냐? 크지 않습니다. 한 3, 4%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 크래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큰 낙폭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하루아침에도 100일선이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100일선이 지지되는 선에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는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향후에 어떤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 100일선이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적극적인 현금 확보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크게 이탈의 기준은 크게 이탈의 기준 제가 네. 아까 갭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떤 크래시로 인해서 뭐 최소 2% 이상의 조정이 나타나게 네. 되면 개별 종목 단에는 더 크게. 더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럴 때는 조심하자. 네. 아무튼 그런 하나의 그냥 팁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업종별로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50일선을 이탈한 업종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S&P 500은 한 11개 업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S&P 500 지수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12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50일선을 상회하고 있고 100일선 같은 경우는 11개 업종이 이제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전체 업종이나 또는 지수단에서 보더라도 이 1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50일이든 100일이든 둘 다 하회하고 있는 게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쪽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나마 퍼포먼스가 좋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방송사, 통신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올해 좀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올해 전체적인 퍼포먼스 자체가 좀 낮은 부분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음 차트로는 살짝 이거를 언급해 보고 싶기는 한데 그 국내선의 네. 이용객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게 여러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다 보니 연말 이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국내선 이용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항공 가격도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항공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회복세가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인즉슨 항공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인 증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실제 2020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2019년 거의 수준의 한 90%까지는 회복이 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연말 연휴이다 보니 수급적인 공백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뭐냐면 국내선 이용자 수가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는 연휴를 좀 즐기기 위해서 도시 간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뭐 전통적으로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차트 하나로 보면은 항공 수요 괜찮네.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항공이라든지 여행 관련한 주식들이 대폭락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아침을 선사해 주시는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또 시장의 큰 그림 쭉 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